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김용수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 4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많아진 수만큼 응급상황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종종 저희 119 상황실로 신고해 병원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119 구급 서비스는 사람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동물병원 진료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반려동물에게 심정지나 기도폐쇄 등이 발생하면 보호자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반려동물 응급처치를 배우러 함께 가시죠. 응급처치를 숙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이 응급처치를 진행할 때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가정에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훨씬 체구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골절이라든지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의 위험성 때문에 실질 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사람에서의 응급처치와 마찬가지로 ABC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기도 확보, 그러니까 에어웨이를 확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어 주면서 기도를 확보한 상태로 병원에 최대한 빨리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B, 그러니까 브레스죠. 호흡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 역시도 일단은 기도 확보를 하면서 숨을 쉬는지, 그러니까 잘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C에 대해서도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면서 오는 게 가장 적합한 부분일 수 있지만,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은 고려를 하면서 오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일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할 때 사람과 달리 강아지는 평균적인 심박수가 사람은 60, 강아지 같은 경우는 120회 전후로 심장이 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할 때 사람 같은 경우는 평균 60회 정도의 박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평균 120회 정도의 비트에 맞추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려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보통 엑스레이상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식도 이물이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식도에 무언가 걸려서 강아지가 헥헥거리고 있을 때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임리 히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복부 쪽을 강하게 수렴적으로 압박을 해서 목에 걸린 음식물이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의 힘으로 강아지의 복부를 압박했을 때 이 부분이 실제 장기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임리 히법을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아지한테 물리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히면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꺼즈 아니면 수건과 같은 물품으로 해당 출혈 부위를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병원으로 조속히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강아지가 보호자에게도 공격성을 내비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의 얼굴이나 아니면 몸 전체를 담요로 감싸서 보호자분이 2차적으로 다치지 않게 유의하면서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 의식이 없을 때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갖다 확인해야 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흔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가락 사이를 누르거나 좀 세게 누르거나 아니면 안검 검사를 통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뱃살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하실 때 뒷다리 안쪽에 보시면
제동맥이 흐르고 있어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호흡이 없을 때 심장 마사지의 경우는 견에 발꿈치가 닿는 가슴 부분, 그리고 견의 가장 높은 부위를 사람 농호흡하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호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을 다물게 하고 코에다가 바람을 훅 불어 넣으시면서 견에 숨각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견에 이물질을 먹었거나 장난감이나 이런 이물질을 먹었을 경우에는 견을 거꾸로 이렇게 들어서 5회 정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입안을 확인하셔서 이물질이 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견이 다치거나 해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견이 아무리 순한 견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람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얼굴을 가리거나 다른 이불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거나 아니면 입마개를 채운 후에 상처 부위를 확인하시고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긴 해야 되는데 반려동물이 다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제대로 알지 않고 시행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맞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병원 진료가 중요하니까요. 주변에 24시간 동물병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인 반려동물, 응급사항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하시는 것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